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Jacob.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리 아나운서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탈원전 비난 공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원전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바로 얼마 전 국내에서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초과 사고로 정말 아찔한 순간까지 나올 뻔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보다는 원전 마피아의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We be faster than Jacob.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최근에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 보수 진영에서의 공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카톡이나 이런 데서 완전 가짜뉴스 도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비판하며 원전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을 하려다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대사에게 원전 필요성 질문했다가 민망해진 황교안이라는 기사, 민족의 소리 탑기사로 지금 걸려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면서 프랑스에서 최근 탈원전 유지 비율을 50%로 하겠다는 목표를 좀 많이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보다 더 많이 목표를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탈원전을 미루게 된 배경이나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무 질문이 의도적이지 않나요? 딱 봐도 프랑스가 탈원전을 하려던 걸 그 목표를 좀 늦추고 있는 게 왠지 프랑스에서도 다시금 원전의 중요성을 막 깨달아서 원전이 그래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늦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황교안 대표가? 그러나 파비앙 페논 대사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특별하게 복합적인 요소를 담아내야 하는 어려운 정책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주안점이다. 라며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만 해준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걸 이걸 못 알아들으신 건지 뭔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파비앙 페논 대사는 모든 발전 과정에서 가능한 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이었다. 또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자력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목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야. 너는 이걸 답변해 줘야 돼.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황교안 대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원전을 일정한 비율로 유지해야 석탄을 활용한 발전의 비중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기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탈원전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원전을 일정한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프랑스의 에너지 대책도 그런 관점에서 원전을 줄이는 것을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이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이 정도면 거의 답정너 아니에요, 답정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프랑스 역시도 우리랑 같은 생각이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제 생각이 맞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죠. 지금 원전 줄이는 거 연기하는 것도 너네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생각인 거 맞지? 이렇게 거의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됐으면 만약에 대충 그냥 웬만해 했으면 귀찮아서라도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글쎄 파비앙 페논 대사는
황교안 대표의 이런 그 답정너적 질문에 대답을 해줄 용의가 없으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너지 믹스 정책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지만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내용은 원자력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긴 하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결과론적으로 원자력을 줄이는 것이 목표고 대신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계속해서 키우는 것, 이게 지금 목표다라고 답정너적 질문에도 단호하게 그죠? 어떡하지?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아주 그냥 제 생각이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라고 계속해서 물었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결과적으로 원자력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목표라고, 속도를 늦추든 말든 어쨌건 원자력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완전 이렇게 무슨 답변을 아예 앞에 막 그냥 말 다 깔아주고 답정너처럼 우리 이렇게 하고 너네가 그렇다는 거 맞지? 그렇지 않니? 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딱 잘라서 아니라고 하는데 원전 줄여나가는 게 목표 맞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글쎄 황교안 대표에게 제대로 아니라는 NO라는 뜻을 제대로 어필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도 황교안 대표가 이 프랑스 대사 만나기 전에 요걸로 지금 이제 프랑스 대사가 자유한국당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따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좀 미리 사전에 신이 나서 이걸 짜갔을까, 질문을 짜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벼렸겠어. 진짜 너무 수가 뻔하잖아요. 그랬는데 프랑스 대사가 이렇게 마음 같지 않게 마음처럼 대답을 안 해주니까 아무튼 좀 굉장히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이 같은 파비앙 페논 대사의 답변을 듣고 좀 난감해진 황 대표는 결국 어려운 주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아주 짧은 인사를 건네며 황급히 질문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뭘 좀 질문하기 전에 제대로 알고나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그 속도를 늦추고 있다니까 아싸 우리랑 똑같은 입장인가 보다 하고 신이 나서 쪼르르 가서 우리랑 같은 거 맞지? 우리랑 똑같은 생각이지? 이렇게 한 것부터가 좀 과하게 오버 아니었을까. 이 프랑스 대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래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야 물론 누구든지 그럴 자유가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 이 최근 자유한국당의 탈원전 때리기가 점차 이 과열 양상으로 가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까지도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입만 열면 탈원전 때리기, 황교안 나경원 가짜뉴스 무한반복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탈원전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원전업계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탈원전 정책,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이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 갑자기 뚝 떨어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원전 이용률은 이 같은 주장과 달리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일단 중간에 낮아진 건 맞아요. 이용률이 낮아진 건 맞는데 이것 때문에 이용률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안전불감증 사고 때문에 낮아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6월에 영광지역 원전 한빛 2호기에서 처음 경납 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됐고요. 확대 조사에서 철판 부식과 원자로 콘크리트 벽 빈 공간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철판 부식은 원전 9개에서 또 이 빈 공간은 14개에서 발견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뭐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참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발견이 되면 바로 이걸 이제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식과 이 빈 공간이 발견된, 공극이 발견된 이 원전들의 정비가 집중이 됐고요. 지난해 1분기에. 그때 이걸 보완을 하면서 원전 이용률이 54.9%까지 낮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하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쨌건 보수를 해야지 원전을 가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정비가 하나둘 마무리가 되어가는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75.8%까지 다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때가 74.2%래요. 그때보다 오히려 높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보다 더 높은 상황인 거예요. 탈원전 때문에 이용률이 하락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탈원전 때문에 이용률 하락했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부실공사를 정비하느라 그랬던 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부실공사 된 게 나와도 이걸 정비하지 말고 그냥 계속 돌리라는 얘기인지 그런 건가요? 그러다가 무슨 부실공사 이런 것 때문에 원전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이런 것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건지 제 소름 돋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때문에 보수하느라 잠깐 쉬게 한 그 원전마저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용률이 하락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명백한 가짜뉴스이고요. 또 다른 자유한국당발 가짜뉴스는요. 바로 탈원전으로 석탄발전소에 더 의존하게 돼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억지로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로 계속해서 돌리는 바람에 그래서 미세먼지가 최근에 이렇게 심해진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최근에 실제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들으면 진짜 그런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하면서 갑자기 석탄발전소를 엄청 돌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동을 건 이번 정부 들어서 실제로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 총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 양은 이번 정부 들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지난 5년간 석탄 화력에 설치된 굴뚝 원격 감시 시스템 측정 자료를 보면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석탄 화력들이 내뿜는 초미세먼지는 2013년에 35,292톤에서 2017년 26,658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000톤 가까이가 줄어든 거예요. 2013년보다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앞으로 더 완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1분기 석탄발전 이용률은 그래서 60.1%. 최근 3년간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석탄 발전소 팽팽 돌려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 언제까지 더 할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간 미세먼지 농도와는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석탄 발전소하고는 우리 석탄 발전소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거. 상관이 없다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탈원전 정쟁의 단골 소재 중 하나가 바로 한전 적자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공기업이 죽어나간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지금 완전 적자를 계속해서 맡고 있고 곧 망하게 생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일에 청와대 분수 앞에서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한전이 1조 1,7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우선 한전 적자는 1조 원대가 아니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원전 이용률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는데 그나마 지난해 1분기에 견줘서 영업 손실이 5,023억이나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 한전 적자폭 증가는요, 사실 원전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석탄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원전 이용률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석탄 발전소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석탄 대신 상대적으로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가 가동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석탄 발전소 좀 줄이면서 일부러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소를 더 가동시킨 거죠. 그런데 하필 발전용 액화 천연가스의 국제 가격이 하필 전년 동기 76만 7천 원에서 1분기 87만 원으로 13.4%가 올라갔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한전의 영업 비용이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가격이 더 올라간 거지 원전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 탈원전 때문에 공기업 적자가 나는 게 아니더라. 실제로 탈원전이라고 말은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원전 이용률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더는 이런 가짜뉴스에 좀 휘둘리는 사람들이 없어져야겠다. 혹여라도 누가 또 카톡에서 이상한 가짜뉴스들 하면서 공기업 죽어나간다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한다, 그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 뭐겠어요. 지금 무슨 뭐 한전이 얼마나 적자를 내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한전보다는 원전 마피아들의 이득이 더 걱정이실 텐데, 이득이 줄어드는 게 더 걱정이실 텐데, 그죠? 사실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국민들의 안전이잖아요. 우리 최근에 그 원전이 밀집한 지역에서 잇따라 그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큰 지진들이 발생해서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탈원전 정책들이 처음에 그 중요성이 제기됐던 것도 바로 옆에 있는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원전의 위험성이 정말 크구나.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게 사고가 안 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야말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 탈원전에 대한 신뢰가, 탈원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하고 있지만 바로 얼마 전에 그것도 국내에서 정말 까딱하다가 큰일 날 뻔한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원자력 열출력 제한치 3배 초과한 한빛 1호기 정지 않고 12시간 돌린 한수원. 기사 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혹시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한수원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경에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 능력 측정을 실험하던 도중에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3배 이상 초과해서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에 직면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를 12시간 이상 계속해서 가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 원자로 조종사가 이 면허가 없는 사람,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거를 제어할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걸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에 심각함을 느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사용 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을 투입해서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 능력 측정 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고요. 아까 뭐 12시간이라고 얘기했죠. 또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돼서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 소지자의 지시 감독 소홀 등이 의심돼 원자력 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발전소를 사용 정지시키고 특사경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지난 2017년 이후에 원전에서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뭐 기준치 3배가 초과됐는데 뭐 12시간 동안 뭐 가만히 있었다더라,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관련해서 원전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 사고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있었던 이 한빛 1호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동되기 전 저출력 상태에 있는 원자료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사고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에너지포럼 전환포럼이연 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해설 설명회에서 원자로 출력이 100%에 가까울 때는 출력 변화가 크지 않겠지만 출력이 0에 가까울수록 한꺼번에 확 급증을 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다. 실제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저출력 상태에서 이 제어봉을 빼내다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번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까딱하다가는 진짜 체르노빌 사고 같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원자력 정책 전문가인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2년 고리 1호기 원전 전원 상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끊긴 시간이 12분이나 됐지만 전원 차단 후 노심 운용까지 최소 40분이 걸린 사고였다면, 체르노빌과 같은 이 출력 폭주 사고, 0에서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가는 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조 만에 엄청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이 국내 원전 사고 중에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사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체르노빌 사고랑 완전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외부 방사능 누출을 막는 이 경납 건물이 매우 부실한 상태였고, 실험 편의를 위해서 안전장치까지도 또 꺼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참사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폭주까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수원 측에서 출력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데 실패를 했고, 심지어 운영기술 지침서대로 수동정지도 바로 시키지 않은 것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당일 오전 보고를 받았는데도 곧바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12시간 동안. 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이 한수원 측에서 곧바로 무슨 숙련되게 대응을 하고 좀 조직적으로 탁탁탁 체계적으로 뭔가 대처가 됐더라면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없을 텐데, 덜할 텐데, 그렇게 봐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체르노빌에 준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2시간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더욱더 이 끔찍한 끔찍한 우려가 계속해서 불안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마터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법한 이런 사고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곁에 두고 그야말로 머리에 이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걸 언제까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수원이 제대로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까딱하다가는 체르노빌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터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탈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무슨 글쎄 자유한국당이나 그런 원전을 찬성하는 원전 마피아들, 아니 보수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기사를 싣지도 않았더라고요. 제대로 다루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탈원전 정책이 위험하겠어요? 지금 원전 사고가 위험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써서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때리면서 계속해서 원전 사고는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가 대체 무엇인지,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요, 참,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일본 학자를 불러다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며 뭐 이런 네, 후쿠시마 원자력 후쿠시마 그 농수산물들이 안전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국내 원자력 학회가 일본 학자를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지난 그 4월에 세계무역기구에서 한일 일본산 그 수산물 수입 규제 분쟁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학자를 불러다가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도록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원자력 학회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국민들의 안전 따위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으신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야 대체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집단인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뭐 아무것도 되는 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후쿠시마 방사성의 오염수 방출 문제 등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일본 국민들조차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데 아주 잘하는 짓입니다. 국내의 원전 마피아들이 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을 농락하게 될지,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장단 맞춰서 또 열심히 춤을 추고 계신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호도할지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